빛과 승리의 소리, 여러분의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네, GBC 투데이 진행의 김승철입니다. GBC 투데이 시간은 복음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며 사역하시는 개인이나 단체, 학교, 선교회 또한 협력 업체 등을 소개하고 저희 복음 방송이 더욱 긴밀한 정보의 장을 열어드리고자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님 안에서 방송을 통한 홍보와 안내 또 계획하시는 자세한 사항 등을 소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복음방송 전화번호 714-484-1190 또는 SNS 카카오톡 아이디 KGBC AM1190으로 행사 계획이나 사안 등을 보내주시면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방송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GBC 투데이 생방송실에 아주 우아하신 여성 한 분이 또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동안 가끔 나오셔서 우리 미국 생활의 재정 계획에 여러 가지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 제가 성함만 말씀드리면 라이프 파트너스의 재정 전문가이신 모니카 김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모니카 김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다시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일로 바쁘셨을 텐데 네. 아무래도 이 라이프 파트너스 여러 가지 그 재정 계획과 또는 은퇴 계획 이런 것으로 이제 많은 상담을 받으실 텐데 네. 오늘은 우리 생방송실에 나오셔서 이제 어떤 얘기로 끌어주실지 네. 얘기를 열어주시죠. 네네. 은퇴 준비는 많이들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오래 사시잖아요. 예. 오래 사시다 보니까 은퇴 후에도 30년에서 40년간의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요. 은퇴 후에 30년 내지 40년 네. 많이 보시네요. 뭐 요새 하긴 100세 시대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봐야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네. 진짜 은퇴 후에도 30-40년을 사셔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지금과 같은 그런 퀄리티 예. 있는 라이프를 사시기 위해서는 네. 이제 은퇴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은퇴를 준비하시는 건지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오늘은 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은퇴 계획. 재정 계획의 은퇴 준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네.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점점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삶의 질도 좋아지고 은퇴 후에도 생활이 계속 보장이 되는 그런 생활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것을 좀 조리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필요하십니다. 그 많은 팁을 좀 주십시오. 네네. 네. 그래서 은퇴 얘기를 좀 오늘 드리긴 할 텐데요. 그 네. 전에 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내가 저축을 할 수 있을까? 저축. 네, 네. 그 네. 얘기도 조금 먼저 드리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 네. 그렇게 방법론으로 그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축을 잘하는 방법에는 네.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요. 투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저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꾸준히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산을 해야 된다. 분산 투자를 네. 해야 된다라는 게 세 가지 아주 기본적인 네. 저축의 컨셉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사실 기본적인 얘기기는 한데요. 예. 조금 예.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좀 빨리 시작하면 좋다라는 얘기가요. 네. 이제 저축을 일찍부터 시작을 하면 네.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혹시 복리이자 활용하는 방법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목사님? 네. 네. 그 복리이자라는 그 단어 자체는 네. 뭐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네, 네, 나오는 네. 얘기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럼 목사님은 복리이자를 받는 데다 저축을 하고 계신가요? 너무 돌발적. 그건 사적인 질문이니까 나중에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제가 오늘 네. 그 복리이자에 대한 얘기를요. 복리이자. 재밌게 네.
그 퀴즈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예. 영희하고 철수가 있었어요. 네. 네, 나이는 19살이고요. 네. 이제 저축을 하라고 부모님이 권유를 하셨죠. 네. 그래서 영희는요. 이제 용돈을 모아가지고 저축을 시작한 거예요. 19살 때부터. 19살. 네. 그래서 8년 동안 저축을 한 달에 1년에 2,000불씩 했대요. 예. 알뜰하게 모았죠. 그래서 1년에 2,000불씩 8년 동안 저축을 했더니요. 원금은 16,000불인가요? 그러면요. 네. 2,000불씩 8년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축을 안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어디다 저축을 했느냐? 10%의 복리이자를 받는 그런 계좌를 찾아서 그런 네. 구자에다가 어카운트에다가 저축을 네.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철수가 있잖아요. 네. 철수는 안 한 거죠. 19살에. 저축을 네. 안 하고요. 이제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하다가요. 네. 이제 27살 정도 되니까 이제 나도 저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저축을 2,000불씩 1년에 똑같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65세까지 저축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계산을 해보니까 한 38년 정도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랬더니 들어간 돈도요. 한 얼마죠? 76,000불이 들어갔어요. 네. 원금이요. 예. 그러면 여기서 퀴즈예요, 목사님. 네. 영희는 19살부터 시작해서 8년 동안밖에 저축을 안 했고 그다음부터는 안 했고요. 네. 철수는 27살부터 시작해서 65세까지 저축을 했는데 네. 65세가 됐을 때 영희와 철수가 네. 누가 더 많을까요? 65세가 됐을 때. 네. 네. 사실 저축을 들어간 원금은 철수가 훨씬 많죠. 네. 누구가 더 많을까요? 복리 이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0이겠죠, 당연히. 네. 네. 네,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10%의 복리자를 받고 자랐다면. 네. 그거는 제가 지금 주신 그 표를 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보니까요. 100만 불이 됐어요. 100만 영희는. 불. 네. 그리고 철수는 89만 불이 됐어요. 예. 그래서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영희는 조금밖에 안 넣고 철수는 많은 돈을 오랫동안 넣었는데 왜 네. 영희가 더 많을까라고 생각을 아마 하실 텐데요. 근데 근 뭐 한 8, 9년, 10년 가까이 일찍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여기 도표 제가 드렸는데 거기 보시면은 네. 27살 영희와 철수가 동시에 27살이 됐을 때요. 영희는 그동안 그때까지 모아놓은 돈이 27,000불 정도가 됐고요. 철수는 이제 2,200불 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네. 27,000불이라는 돈이 매년 10%씩 복리이자를 받아서 계속해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예. 그게 계속 예. 자라다 보니까 65세가 됐을 때는 네. 그렇게 크게 자라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요. 복리이자를 이용하는 게 효과적으로 저축을 하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복리이자로 큰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는 네. 부모님이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네. 저축을 시작을 해주시는 예. 모습을 많이 네. 볼 수가 있죠. 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좀 원점으로 돌아가면 저축의 기본 세 가지 원리 중에서 예. 첫 번째, 첫 번째. 시간을 잘 활용하라라는 말씀을 네.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긴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 얘기 속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손주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라. 그게 또 연결이 됩니다. 목사님 센스 있으세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유도를 두 번째로 하시려고 그런 거죠, 지금. 그렇죠. 크리스마스 선물로 좋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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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게 네. 꾸준히 하라는 꾸준히. 말씀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금융 상품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숄텀이 사실은 없습니다. 네. 전부 다 네. 롱텀으로 되어 있는 롱텀. 플랜들이에요. 왜 우리가 집을 사도 몰개지를 보통 한 네. 30년 내시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떤 플랜이든지 내가 효과적으로 저축을 하시려면 롱텀으로 계획을 하시고 플랜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분산 투자였거든요. 분산. 네. 네. 그래서 왜 미국 속담에 계란을 한 바스켓에 담지 말라라는 그런 속담도 있는 네. 것처럼 네.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제 은퇴 준비였기 때문에 네.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금융 플랜들 중에서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실 수 있어요. 하나는 은퇴를 하시고 나서
세금을 내시면서 사용하시는 그런 은퇴 플랜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은퇴 후에 은퇴 자금을 사용하실 때 세금을 내지 않고 텍스 프리 머니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세금을 내고 사용하시는 플랜 중에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401k라든가 네. 직장에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이죠. 또는 IRA라든가 이런 플랜들은 지금 당장 세금 혜택을 받으시고 그리고 텍스를 디퍼한다 그러죠. 은퇴할 네. 때까지 예. 연기를 시켜주거든요. IRS에서.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셔서 은퇴 플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네. 알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은퇴하시고 나면 세금을 내고 쓰시는 플랜들이죠. 이런 것들은요. 네. 네. 그래서 이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나와서 네.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고요. 네. 오늘은 세금을 내지 않고 쓰실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모니카 김 매니저님 얘기를 듣다가 그 네. 세 번째 지금 말씀해주신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네네. 그게 이제 그 보통 생각할 때는 분산 투자가 위험성을 좀 줄이니까 네. 그런 건 있는데 그 위험성만 빠진다면 한 곳에 투자를 해야 이게 이자 액수가 크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들거든요. 그건 아, 어떻습니까? 이제 그 경우에 따라 사실 다 경우에 다를 따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개인이 다 바라보시는 사실은 목적이 다르고요. 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한 곳에 모두 다 똑같은 방법으로 은퇴를 사실 준비하실 수는 없고요. 네. 각각 그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플랜을 좀 따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 다 세금을 내는 나중에 은퇴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데다가 은퇴를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은 네. 나중에 세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 예. 텍스 브래킷이 올라간 예. 상태에서 내가 은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큰 어마운트 이 정도면 되게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마운트를 모아 놓으셨다 하더라도 네. 세금으로 다 그만큼 나가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줄어들 수밖에 네.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세금을 내는 플랜, 일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쓸 수 있는 네. 합법적인 그런 플랜에다가 예. 플랜을 하셔서 저축을 하시는 게 올바른 은퇴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어요. 네, 그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은퇴 후에 세금을 내는 그런 관계를 얘기해 주셨는데 예, 세금을 내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금융 플랜도 있을 텐데요. 있습니다. 네. 네, 있어서 얘기해 오늘은 주세요. 그 부분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네. 예. 금융 플랜 중에서 생명보험인데요. 네. 생명보험 중에서도 네. 그 캐시 밸류라고 하죠. 예. 그 안에 캐시밸류. 내 돈이 쌓여 있는 캐시 네. 밸류가 이제 쌓여 있는 그런 생명보험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그런 캐시밸류가 있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요. 네. 은퇴 후에 쓰실 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네. 사실은 특별한 특약이 들어있는 그런 그 플랜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거랑은 사실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네. 그 좀 스페셜한 그런 플랜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네.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그 갖고 있는 생명보험에 은퇴연금을 빼서 쓸 수 있는 캐시밸류 그런 네네. 얘기를 네. 해주시긴 했는데 네네네. 그게 그렇게 흔하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서 예, 예. 다 잊어버렸습니다. 네. 네.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네네네. 이 특약은요, 라이프타임 인컴 그 개런티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조항이 들어가면서 이제 플랜이 나온 게 네.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플랜을 하셔서 가지고 계시다면 네. 어떤 그 생명보험을 통해서 내가 은퇴 플랜까지 같이 하고 계시다면 네. 아마 그거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네.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다가요. 예. 은퇴하실 시점이 되면은 사실은 어떤 그 프로텍션이라고 하죠. 지금은 아직 저 같은 경우도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네. 또 제가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텍션 차원에서 생명보험을 예. 가지고 있지만 네. 사실 제가 은퇴할 시점이 되면 아이들이 크고 네. 몰기지도 뭐 페이오프가 다가올 거고 예. 하다 보면 제가 어떤 그 프로텍션의 니드는 많이 낮아질 것이고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살아가는 내가 예. 일을 하지 않고도 네, 은퇴하고 네. 나서도 살아가는 그 네. 인컴 쪽에 굉장히 더 중요성이 높아질 네. 거예요. 예. 그럴 때
가지고 계시던 생명보험을 은퇴 플랜으로 라이프타임 인컴이라 그래서요.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전환을 한다. 네. 근데 그거를 네. 딱 한 번 신청하시면은요. 네. 그때부터는 네. 이 생명보험이 나한테 연금을 이제 매년 제 통장에다가 넣어주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넣어주냐면 네. 라이프타임이에요.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는 올해 만약에 살게 되면 이익인 거죠. 예, 그거를 약속된 금액을 매년 세금 없이 텍스 프리 머니를 매년 내 은행에다가 따박따박 넣어준다라는 게 라이프타임 인컴 특약이라는 조항이에요. 네. 이제 예,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실 때도 이런 개념이 지금 생긴 지가 2, 3년밖에 안 됐다고 그렇죠. 그러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생각나는 게 네. 제 주위에서도 보면 이 저축성 생명보험을 들으신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아는데 네네네. 그것도 이 연금처럼 찾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은 개념입니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를 수 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요. 저축성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고 네. 그 안에다가 이제 매달 프리미엄을 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매달 낸 프리미엄이 계속 복리 이자를 받고 네. 자라나게 될 거예요. 네.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은퇴하는 시점이 됐을 때 예전에 있던 저축성 생명보험은 네. 캐시 밸류가 쌓여 있는 걸 내가 원할 때마다 네. 필요할 때마다 네. 조금씩 예. 꺼내 쓰시는 개념이에요. 네. 근데 네. 이제 그 꺼내 쓰실 때 불편한 점이 있어요, 네. 목사님. 뭐냐면 그때그때 신청을 해야 되고요. 네. 내가 네. 필요할 때마다 예.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테두리가 생명보험이다 보니까 네. 이 생명보험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만 꺼내 써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근데 네. 그거를 그러면 관리를 하면서 꺼내 써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죠. 그래서 네. 전문 쪽 용어를 말씀을 드리면 인포스 일러스트레이션이라 그래서 네. 내가 이 돈을 꺼내면 앞으로 이 팔러시가 어떤 식으로 갈 건가에 대한 거를 계속적으로 와치아웃하면서 지켜보면서 네. 그거를 조금씩 꺼내 쓰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네.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일반인들이 하시기에는 네. 아니면은 그 재정 전문가가 옆에 붙어서 그 예. 부분을 도와드리면 예. 모를까. 예.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내가 이거를 관리를 하면서 쓰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네.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 아까 소개시켜드린 그 최근에 나온 라이프타임 인컴 그 특약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는요. 네. 그런 어려움을 없앤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한번 딱 신청하면 그때부터는 나한테 연금을 죽을 때까지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 아시죠? 네. 네,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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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시다가 리타이어를 하는 시점이 되셨는데 예를 들어 뭐 65세 그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네. 조금 미뤄서 68세 뭐 이렇게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사실 65세에 받으시는 것보다 금액은 올라가죠. 올라가죠. 68세 더 네. 많은 금액으로 셋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딱 한 번만 신청하시면 네. 그때 정해진 금액이 평생 나오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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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라이프타임 인컴을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나는 이제부터는 은퇴를 하고 네. 여기서 돈을 받아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시점에 네. 딱 한 번 신청을 하시면은요. 그때부터 정해진 금액이 네. 내 통장으로 매년 내가 관리하지 않아도 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라이프타임. 그래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어요. 예. 그 간편하다는 점이요. 사실은 지금보다 은퇴하는 시점에 사실은 좀 이런 걸 관리하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네. 나이가 점점 되어 가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이렇게 내가 관리하지 않고 네. 또는 뭐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다 요즘 막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런 거랑도 상관없이 그냥 보험회사에서 나한테 약속된 금액을 텍스 프리 머니를 매년 네. 내가 여기에 있든 한국에 있든 뭐 리타일 하시고 나서 네. 그렇게 받아서 쓰실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보험으로 은퇴 준비를 하는 아주 네.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데 네. 모니카 매니저님 얘기를 들으니까 궁금증이 생기는 게 네. 우리 모니카 매니저님은 그런 보험을 당연히 갖고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그 당연히 지금 매니저님이고 또 지금 방송이니까 방송용으로 좋은 얘기는 많이 해주실 텐데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단점이나 약점은 있지 않습니까? 단점이라고 보면은요. 네. 일단은 내가 어쨌든 이만큼씩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예. 결정한 거를 예. 매달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냥 미국 생활 빡빡하고 네. 어쩔 땐 좀 힘들기도 하고 이럴 때는 그러니까요. 사실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죠. 저도. 네. 그게 네. 왜냐하면 이게 뭐 1, 2년 하는 게 아니고 롱텀으로 가는 플랜이기 때문에요. 중간중간 저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롱텀으로 묶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만약에 내가 이런 플랜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예를 들어 뭐 1, 2년 안에라든가 5년 안에 네. 이거를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캔슬을 네. 하게 되면 거의 다 이제 제가 손해를 보게 돼요. 손님이. 예. 예. 그런 단점이 예.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죠. 내가 해야 되겠다, 컨트리뷰션 하겠다라는 어떤 그 굳건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동안 계속 불입했던 그 원금은 못 찾아옵니까? 원금을 찾는 시점이요.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후예요. 아, 후. 네. 네. 목사님 그 집을 사더라도요. 예. 만약에 30년 그 몰기지를 계약을 했는데 네. 한 5년 안에 내가 이사를 간다 그러면 사실 거의 예. 이자만 내신 거거든요. 네. 같은 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런 그럼-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단점 얘기도 좀 해주셔야 이렇게 양쪽을 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네. 그러면 우리 모니카 매니저님은 어느 정도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되나요? 뭐 그것도 들으시는 분들의 관점에 네. 따라 틀릴 네. 테니까. 근데 네. 사실 그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을 만나 뵙다 보면은요, 네. 제 걸 굉장히 많이 그러실 것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진짜 저도 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사실은요. 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산을 해서 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네. 그 중에서 생명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예. 방금 말씀드렸던 그 플랜으로 그 이제 한 2, 3년 전에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나오자마자 네. 바로 시작을 했는데요. 예.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사망 보상금이 있죠. 네. 그게 이제 제 거 같은 경우는 50만 불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저도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지금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그 돈이 갈 거고요. 사망 보상금이.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건강하게 열심히 이제 일을 건강하게. 하다 보면 네. 얼마 내는지 말씀 안 드렸구나. 네. 저는 한 달에 500불씩 냅니다. 500불. 네.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요. 왜 이렇게 많이 내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네. 해요. 근데 예. 지금 청취자분들은 제가 얼굴이 안 보일 테니까 네. 나이를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 저 유튜브 생방송 네. 라이브로는 다 나갑니다. 예. 네. 한 40대 중반 정도 됐고요. 네. 네. 50만 불에 500불씩 40대 중반에 예를 들어 여자인 거죠, 제가. 네. 이제 뭐 네. 나이나 성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50만 불이라는 생명보험만 유지를 하려면요. 네. 한 달에 한 200불 정도만 내도 네. 생명보험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 제가 조금 많이 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저는 이걸로 은퇴를 하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200불만 내도 되지만 거기다가 조금 더 무리해서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한 500불씩 내고 있어요. 네. 500불씩 내고 있고 제 계획은 네. 한 65세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네. 20년에서 25년 정도 계속해서 낼 계획을 하고 있고요. Excuse me. 그리고 은퇴를 하는 시점이 됐을 때는 네.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거기서 수익이 은퇴 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요. 한 2만 불에서 2만 5천 불 정도 매년 네. 텍스 프리로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제가 가지고 있다라는 이 플랜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후에 한 번 딱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금액이 정해지는 거고요. 네. 그 금액이 제가 평생 라이프타임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여기에는 또 다른 리빙 베네핏이라는 게 사실 들어 있어요. 그 리빙 리빙 베네핏 말씀은 네. 지난번에도 많이 예. 드렸어서 기억하시죠, 네. 목사님? 네. 그래서 그 생명보험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중병에 걸리거나 네. 또는 치매에 걸리거나 예. 이런 어떤 롱텀 케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연금이 아니고 제가 사망 보상금 50만 불이라고 말씀드렸던 네. 그 사망 보상금을 클레임을 해서 미리 그 목돈을 받아서
제가 병원비로 쓰거나 뭐 생활비로 쓰거나 제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빙 베네핏도 들어있는 그런 플랜입니다. 네. 네. 네, GBC 투데이 오늘 이 시간에는 라이프 파트너스의 재정 전문가이신 모니카 매니저 모니카 킴 매니저님 지금 모시고 대담을 나누고 있는데 시간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네. 생명보험이 예전 그냥 사망하면 받는다는 그런 개념과는 지금 많이 달라진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건데 네.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보험을 그러면 내 것도 그러한 베네핏이 다 있는 건가를 좀 알아보셔야 되겠네. 네. 중간중간 생명보험이 원래 네. 오래 가지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요. 예. 중간중간 체크업을 하시면서 가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리뷰를 꼭 한번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리뷰를 위해서 우리 모니카 김 매니저님 상담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모니카 김 매니저님 전화번호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네. 제 전화번호는요. 213 448-4246번입니다. 네. 213-448-4246. 네, 이 번호로 여러 가지 좀 리뷰도 해보시고 상담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GBC 투데이 이 시간에는 미국 생활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라이프 파트너스의 재정 전문가 모니카 김 매니저님 모시고 대담을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정보와 안내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알찬 내용으로 더 풍성한 내용을 네, 알려주시기 준비하도록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준비한 것 여기까지고 이 오후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